며칠 전 콩고 정부는 정부 관용차로 사용할 일명 VIP 전용 자동차를 무려 500대나 주문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은 현대의 팰리세이드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자동차야 워낙 수많은 나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대단한 소식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콩고의 자동차 시장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실 콩고를 비롯해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토요타나 닛산과 같은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매력을 갖춘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부터 아프리카 시장의 이러한 특징을 파악하고 저렴한 부품과 품질 보증 시스템, 그리고 현지 딜러들의 수준 높은 교육과 중산층 이하를 겨냥한 중고차 판매 등으로 이미 아프리카 자동차 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콩고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상 밖으로 콩고 정부는 나라에서 가장 안전하고 내구성 및 승차감 등 기타 모든 부분에서 장점을 갖춰야 하는 정부 관용차로 한국의 현대자동차를 택한 것이죠. 그것도 무려 500대나 말이죠. 지난 한 해 동안 현대자동차가 콩고에 판매한 총 차량 대수가 45대라고 하니 얼마나 엄청난 계약인지 알 수 있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그럼 꾸준히 콩고의 자동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 브랜드가 한국에게 밀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계자에 따르면 콩고 정부 관용차 입찰 과정에서 넓고 안락한 실내 공간과 다양한 안전 및 편의사양, 그리고 사륜구동과 같은 차량 성능적인 부분에서 일본 브랜드들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담 서비스 조직 구축과 보증기간 연장 등 추후 애프터 서비스적인 부분에서도 인정을 받으면서 최종 후보로 올랐던 토요타의 랜드크루저를 제치고 최종 계약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1차 선적으로 250대가 출고되었고 나머지 역시 이번 달 안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콩고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에게 밀렸다는 충격과 더불어 추후 전체 자동차 시장에 대한 위협이라는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불머지였던 콩고 시장에 한국 자동차 브랜드가 알려지게 되었고 서비스 센터와 같은 관련 인프라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현대자동차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콩고 시장에서 추가 수요 확보와 더불어 인근 국가로의 판매 확대를 추진해 아프리카 신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뉴스가 일본에도 전해지자 일본인들은 한국은 로비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계약을 따낸 것일 뿐이다. 조만간 수많은 현대자동차 고장 소식이 들려오겠다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마저 한국에게 추월당하고 있다는 자책의 반응을 보여주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콩고 정부 관용차 계약권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일본 기업은 과도한 매매를 하지 않는다. 장비와 안전, 그리고 보증기간 등을 꾸준히 약속한다는 건 반영구적인 보장을 약속하는 것입니까? 현대자동차 직원들은 동영상을 보면서 차를 조립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걸까?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계약 과정에서 자동차의 성능 차이는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 토요타 랜드크루저의 성능과 내구성은 전 세계적으로 정평에 나 있으며 시장을 구축하고 있어. 한국은 유지보수라는 로비 활동을 통해 계약을 성사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한국은 국가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걸 콩고는 모르고 있나 봐. 아프리카라는 혹독한 환경에서 만약 현대자동차가 인정받게 된다면 앞으로 일본 자동차 시장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이 조금 무섭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 품질이 토요타와 비슷할지는 의문이지만 일본의 판매 실적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점은 분명 눈여겨봐야 할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고장이 많아지면 그만큼의 후폭풍이 불 수 있으니 한국에게는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프리카처럼 뜨거운 환경에서도 한국의 자동차가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일본처럼 정비가 가능할까? 그게 가능해진다면 앞으로 아프리카 시장에서 일본차 수요가 더 줄어들겠어. 저도 한국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오로지 로비로만 관용차 500대 계약을 성사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토요타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고도 봅니다. 일본이 한국에 비해 자동차 시장에서 항상 위에 있었던 건 맞지만
지금 한국은 추월은 못해도 많은 부분을 따라잡았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타이밍이야. 분쟁 지역에서 사용하는 이동 차량은 토요타의 랜드크루저가 높은 수명을 가지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일본은 이런 계약건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500대라고 하는 숫자는 정말 미미한 숫자일 뿐이잖아. 애초에 일본은 이번 건에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어.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는 그래도 믿을 수 있지만 과연 팰리세이드로 콩고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을까? 자국민들도 믿지 못하는 차를 수출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 과연 배에서 무사히 내려 콩고로 들어갈 수 있는 차는 몇 대나 될까? 한국 자동차의 기술력은 토요타나 혼다에 비해 한참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배를 건너는 동안 차는 부식되고 말 거야. 한국은 계속해서 불매 운동을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제발 다시 일본 땅에 현대자동차가 상륙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어요. 과연 현대자동차의 저렴한 기술력이 아프리카 같은 뜨거운 나라에서 문제없이 작동할지 의문입니다. 엔진에 불이 붙지는 않을까요? 콩고에 대한 별다른 감정이 없었는데 이번 기사를 보고 괜히 눈물이 납니다. 콩고가 너무 불쌍합니다. 팰리세이드 500대가 수출되고 콩고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걸 생각하니 말이죠. 일본 이외의 다른 국가들은 한국의 현대자동차 기술력을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증명해낸 것이 타이거 우즈의 사건이었고 말이죠. 안전도 디자인도 이제 일본이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한국 자동차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디자인과 성능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안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말이에요. 도대체 콩고는 왜 폭탄을 수입한 것인가요? 곧 아프리카에서 전쟁이 치러질 예정인가 보네요. 겨우 아프리카 하나의 나라에서 500대를 수입한다고 이 정도로 기사를 내보내는 한국이 정말 한심합니다. 세계 판매량에서 제발 한 번이라도 토요타를 이긴 다음 이런 기사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약자의 울음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안전성은 제네시스를 제외하면 그 어떤 차량도 제대로 통과된 적이 없는 걸로 압니다. 도대체 왜 저런 계약을 한 것인지 의문스럽네요. 이제 한국은 예전의 한국이 아니야. 기술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콩고에서 3년 이상 사용되다 보면 결과로 나올 거고 그때 판단을 내리는 게 맞다고 봐. 한국도 분명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좋은 기술을 가진 나라임에 틀림없어. 이상으로 콩고 정부의 한국 자동차 500대 계약에 대한 일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